자, 사랑하는 우리 이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제 문화 파트를 다 끝내고 역사, 즉 역사 중에서도 그 나라의 발전과 멸망, 전쟁과 영토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가장 먼저 나오는 나라가 어디죠? 그렇지, 고조선입니다. 그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의 순서대로 보면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나라로 등장하는 것이 고조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조선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나오고, 그 다음에 삼국 중에서 신라가 통일하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와 이제 발해가 공존한 시대가 나오고, 이 신라가 다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또 분할되면서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가 되고, 이 중에서 이제 후고구려인 고려가 이제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려 시대가 지속이 되고 마지막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오게 됩니다.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반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그 공부할 문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단궁왕검 이야기를 통하여 고조선의 건국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몇 년이죠? 그렇지, 2015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서기 2015년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기라는 것은 이렇게 서양에서 사용한 기원을 기준으로 연도를 세기 때문이죠. 그러면 올해는 단기는 몇 년이 될까요? 네, 단기는 4348년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 단기는 우리 서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기보다 더 앞에 기원전 2333년에 우리가 단군께서 우리 고조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걸 더해서 이제 4348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약 반만 년의 역사라고 하지요. 이게 개천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개천절은 이 단궁왕검이 나라를 세운 날을, 하늘이 열린 날, 나라를 세운 날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옆에 선생님이 그 강의를 하는 동안, 준비하는 동안 친구들이 와서 온 친구들의 설명을 옆에 살짝 적었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 인상이 좋은 모습이 보여서 참 기뻤습니다. 약속을 다 잘 지켜야 되지요. 오늘 강의는 크게 단군왕검 이야기와 그 다음에 내일 목요일에 실제로 하게 될 활동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왕검 이야기.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환인에게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환웅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였다. 환인이 환웅의 뜻을 알고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치라. 천부인이라는 하늘의 징표 3개를 주어 땅으로 내려가 다스리게 하였다. 여기에서 단군왕검이라는 게 나오는데, 단군왕검은 단군과 왕검의 합친말로, 여기서 단군은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왕검할 때는 왕, 실제로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람은 우리 지금 종교적인 의미가 강한데,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목사님, 신부님, 그 다음에 스님, 이런 것들이에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옛날에는 이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합쳐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었습니다. 왕이 제사도 같이 지내고. 천부인이라는 하늘의 징표 3개를 주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천부인은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하건대 제사 도구로 썼던 거, 그 다음에 왕의 상징이었던 청동거울이라든지 동검, 청동검이라든지 옷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웅이 내려왔죠.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무리 3,000명, 엄청 많이 데려왔죠. 태백산 꼭대기 있는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환웅은 그곳을 신시라 부르고 곡식,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나 되는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밑에 보면 이렇게 환웅이 구름 타고 슝슝 내려오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마침 찾아왔어요. 환웅을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그들에게 쑥과 마늘을 주며 말하였다. 토끼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북이가 찾아온 것도 아니고, 곰과 호랑이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양파를 준 것도 아니고, 사과를 준 것도 아니고, 생강을 준 것도 아니고, 오이를 준 것도 아니고, 쑥과 마늘을 줬어요. 왜 이걸 줬을까?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쑥과 마늘을 가지고 어두운 동굴로 들어갔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말았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끈기 있게 막 참아야지 이러면서. 하지만 곰은 잘 참아내어 21일 만에 여자로 변하였다. 참기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잘 참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된 곰은 환웅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이 사람이 당궁완검입니다. 환웅이 아니고요. 환인의 아들 환웅의 아들이 당군완검이에요. 당군완검은 자라서 아사다를 도읍으로 정하고 나라 세워 조선이라 하였습니다. 라고 삼국유사에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삼국유사에서는 나라를 세워 조선이라 하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고조선이죠. 조선이 맞을까요? 고조선이 맞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퀴즈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답변에 같이 남겨주세요. 자, 정답은 수업 시간에 공개됩니다. 자, 그 다음 삼국유사. 우리가 지금 우리 인문고전 읽고 있는 게 삼국사기를 읽고 있죠. 그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삼국유사가 조금 더 오래됐어요. 삼국유사는 이제 고려시대 승려 일연이 쓴 역사책이고 주로 신화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역사적인 사실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고려시대 때 나온 역사책입니다. 자, 당군완검 이야기를 우리 플로우맵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자,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먼저 하늘에서의 환웅입니다. 환웅이 이제 그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어 했고요. 그렇게 생각해서 내려오는 장면.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할 만한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때 가영이가 질문했던 홍익인간. 자, 이렇게 해서 인간계로 내려와서 이제 360년까지 되는 인간이를 다스리기 시작했죠. 또 쭉쭉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곰과 호랑이 찾아왔죠. 찾아와서 이제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함.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환웅이 다시 쑥과 마늘을 주며 말함. 그 어두운 동굴로 들어감. 그 다음에 곰은 참았지만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나감. 그래서 곰의 승리. 다시 2분 빼고 호랑이 찾아왔는데 나감 이렇게 됐습니다. 곰과 호랑이 찾아왔는데 호랑이 나가고 곰은 있었음. 그 다음에 곰이 승리했고 결혼해서 이제 당군완검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빠밤. 이제 목요일날 하게 될 활동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당군완검 이야기를 플로우맵 선생님이 지금 예시를 들어준 것처럼 플로우맵으로 순서와 과정을 나타낼 것입니다. 플로우맵으로 나타내기. 빠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토론. 이 당군완검 이야기는 신화인가? 신화라는 것은 이야기, 꾸며 쓴 것을 말합니다. 역사인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거 듣고 나서 답변으로 미리 달아줘야 됩니다. 답변으로 나는 신화라고 생각한다. 나는 역사라고 생각한다. 이걸 보고 우리가 미리 편을 나눠서 준비를 한 다음에 토론을 한번 해볼 겁니다. 토론을 통해서 이제 고조선의 건국 과정과 역사적 의미도 같이 알아볼 겁니다. 자, 오늘 이 강의는 목요일 수업하기 전에 우리 사전학습을 하는 것이고요. 내일 하게 될 수요일 내용은 무엇이냐면 문화재 플로우맵입니다. 우리 삼국시대 문화재 배웠습니다. 문화재만 놓고 봤을 때 삼국시대 그리고 신라와 발해 그리고 고려 조선 이렇게 네 가지 큰 흐름을 배웠는데 이거를 플로우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진도 오려 붙이고 해가지고 표현을 해볼 겁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수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플로우맵으로 표현해보고 다음 주쯤에는 이제 문화재 해가지고 미니 박물관 해서 이 해당하는 문화재들을 실제로 한번 만들어서 박물관처럼 우리가 전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모두 강의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